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주권자입니다. 헌법에 적힌 대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집합 개념으로서 가장 힘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책임제 하의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을 맡겼습니다. 이 대통령보다 사실은 더 위에 있는 존재는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헌법이 싸우면은, 대통령과 헌법이 다투면은 국민들은 헌법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탄핵으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탄핵이라는 것,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정책 그리고 운동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느냐, 헌법을 준수하고 있느냐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상식적 차원에서 또 사실관계를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도입니다. 시도. 제목을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촛불 정권의 10대 헌법 위반 혐의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선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뭘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 해야 될 일은 이런 겁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헌법 제66조입니다.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 헌법 66조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에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4조 제66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면은 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질서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국가 보위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69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정진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헌법 69조, 헌법 제10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도. 따라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책무를 져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이것은 헌법 7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령은 헌법 제11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이 정권의 그동안의 정책과 운동을 점검을 하면은 첫째, 1948년 건국을 부정합니다. 이는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르치려는 개혁 교과서, 개정된 교과서도 취임 이후에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헌법 66조, 69조의 국가 보위,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차별적 또는 계급적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 가담자, 국군에 반대해가지고 불법 시위한 사람에게는 우호적이고 경찰,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66조의 헌법 수호 의무,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의무, 그리고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의 수행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화시켜서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법 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 세력을 초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장설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 11조 위반입니다. 네 번째,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을 공언해왔습니다. 이는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 통일을 금지하는 헌법 제4조 및 제66조 위반입니다. 제66조는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에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화적 통일은 공산 통일일 수가 없죠. 그것은 자유민주적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북한 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존경한다는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민주적 신념을 드러낸 것이고 6.25를 내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위는 적의 무력 및 사상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으로 북한 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국가보위 책무는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6.25 남침이라고 해야 되고 북한 노동당을 적으로 봐야 되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 대피 훈련을 안 하겠다는 정책선언, 이것은 안보 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 즉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이것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위반이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정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제69조 위반입니다. 일곱 번째, 검찰을 정치적 적대 세력 표적 수사에 동원한 행위, 이것은 헌법 7조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동시에 헌법 제11조의 평등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 통제를 시도한 행위, 이것은 헌법 66조, 69조에 적혀있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정진 책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 21조에 적혀있는 언론 자유 보장 조항의 위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헌법의 원리인, 민주국가의 모든 헌법의 원리인 상권 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자력 발전소 백지와 수많은 시간에 오랜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사전 조사도 공론화도 국민에 대한 문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진행 중인 공사까지 중단시켜서 국고에 많은 손실을 끼친 행위는 헌법 66조, 69조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한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개헌을 가장한 국채 변경입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조, 69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조갑제닷컴에 정리해서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의견을 또 개진하고 이것이 하나의 토론의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헌법이 제재를 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헌법과 대한민국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어서도 안 되고 그 반대가 되어서도 불행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헌법과 대한민국이 같이 살 길을 모색하자는 고민을 담고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